네, 하이닉스 어제 상승률로도 역대 최고군요. 네, 네. 네, 30만 전자도 어제 회복을 했고 삼성전자는 어제 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 결국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긴 하더라고요. 자, 이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하이닉스 뭐 워낙에 많이 올라서 15.9% 오른 게 역대 최고 상승률인지 저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상한가가 15%에서 이제 30%로 바뀐 게 2015년인데 2015년도 전에는 이제 뭐 15% 넘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네. 그 15년도에 바뀐 이후에 15.9% 어제 오르면서 하이닉스 종목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 이제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제 이제 뭐 ETF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가 하이닉스 쪽으로 엄청 많이 몰리긴 했었죠. 좀 약간 네. 특이한 점은 기존에는 거의 뭐 금융 투자였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투신 쪽에서도 상당히 하이닉스 쪽의 매수가 상당히 좀 퍼포먼스 있게 들어온 게 좀 약간 그동안의 다른 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어제 기관 수급 보면은 금융 투자가 제일 많긴 했는데 투신이 꽤 많길래 투신이 되게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그게 주로 하이닉스 쪽으로 몰렸다. 그래서 네. 이제 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외환 당국이 약간의 좀 구두 개입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좀 안정세를 찾았다. 이렇게 어제장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가보죠. 네, 이렇게 사실 어제도 상당히 롤러코스터였고 오늘 뉴욕 시장이 또 한번 아주 대단한 롤러코스터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자, 이런 상황에서 반등의 필수 조건은 지표와 실적이다. 네, 뭐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롤러코스피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반등의 필수 조건이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조정장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된다는 조건에 저 얘기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일단 내용 살펴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랑 반도체 쪽에 이제 투자 심리 위축이 어떤 정도 개선되느냐. 투자 심리 위축은 어제만 봤을 때는 뭐 하루 만에 개선이 된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리 인상 우려감만으로도 시장이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됐을 때 물론 금리를 딱 올렸을 때는 시장이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올리기 전까지는 그렇죠. 시장이 좀 움직이지. 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고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증권사들은 이제 조정 나올 때마다 사실 똑같은 얘기를 좀 반복을 하죠. 조정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에서 바닥을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흔하게 좀 내놓긴 한데 평균적으로 뭐 7,000에서 7,200 정도 고점 대비 한 20% 정도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증권사들의 의견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아이템 가보죠. 8,800p 올라탄 비투 이틀 만에 이틀 폭락에 3천억 청산. 예, 저기 반대 매매죠 결국? 네. 5일, 8일 이틀 동안 3천억 정도가 반대 매매가 좀 나갔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뭐 반대 매매 나가는 건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신용으로 산 종목이 아주 많이 뭐 밀렸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미수 거래로 이제 2박 3일 거래를 하실 때 근데 이건 이제 미수 거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시장 규모에서 미수로 이제 내가 월요일 날 돈을 빌려서 사서 수요일 날까지 갚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화요일 날 반까지 갚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1조 한 6,200억 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3천억이 반대 매매가 나갔다고 합니다. 1조 6천억 중에 3천억이 반대 매매가 나갔는데 이게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도 뭐 상당한 비중이라 이건 4분의 1이니까 25%니까 크죠. 이게 그 불가역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는 손실이기 네,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뭐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침에 동시효과 딱 되면은 이제 특정 종목군들이 하한가로 딱 불을 네, 켜는 네. 것들을 아마 몇 번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게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돈을 이제 추가로 이제 납입을 안 한 투자자들의 계좌를 이제 강제적으로 매도를 동시효과에서 네.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신용융자는 37조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미수는 신용융자는 그래도 이게 기간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단 담보 그 비율이 부족해지면은 물론 그것도 매매가 반대되가 나가긴 나오긴 하죠. 하죠. 근데 미수는 정말 이틀짜리라.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아마 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계속 HTS 열 때마다 뜹니다. 또 뭐 미수 얼마 남았다. 마치 빚쟁이가 추심하듯이 이렇게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미수는 정말. 근데 이게 반대 매매에 나갔는데 그 다음에 급등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사실 주식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지죠. 실질적으로. 두 번 죽이시는군요. 네. 네, 그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정말 물론 이렇게 떨어질 걸 딱 잡고 올라갈 때 하루 이틀 뒤에 올라갈 때 딱 이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돈 벌기 쉽겠습니까? 근데 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이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그런 그 추세적인 강세장이 아니고 요즘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하루에도 5% 심지어 뭐 엊그제 떨어질 때는 하루에 9%포인트 코스피가 움직였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레버리지나 미수나 이런 거는 정말 정말 뭐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그 위험성, 그 리스크는 충분히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멘탈적인 어떤 그런 의지 이런 게 참 중요하지 않겠냐. 요즘 같은 변동성장에서는요. 자, 네 번째 가볼까요? 이게 법제화 추진한다는 얘기가 이게 모 경제신문의 단독 기사인데 이게 이제 그 기사를 내용을 보면 김용범 실장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배분하는 이 방식 이거를 못하게 하겠다. 이 기사가 이것과 관련된 기사가 사실 수정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업데이트를 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그래요? 어제 나온 내용에서 정부라는 글자를 싹 그 내용을 빼고 기사가 수정이 된 부분들도 있고. 그럼 뭐 어디서 해요? 민주당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봤던 기사는 정부 뭡니까? 정부 뭐라고 하죠? 정부에서 이게 법안을 네.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기사 그러는데. 내용은 그게 맞는데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기사 내용은 남겨놓고 거기서 이제 뭐 김용곤 정책실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삭제를 하는 기사들도 좀 몇 개 보이더라고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배당금보다 직원들 성과급이 최대로 쳤을 때는 한 10배 정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주는 리스크까지 같이 갖고 그러면. 가는데 이제 뭐 직원 성과급 같은 경우는 리스크는 없이 이제 업사이드만 이제 독식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가 돼서 내용은 이제 김용범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하에 자본시장법이랑 상법 이제 노동조합법을 좀 약간 손을 좀 봐서 주주총회를 거쳐야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좀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업데이트를 좀 기다려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에서는 이걸 갖고 이제 뭐 서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이 됐던 어떤 내용입니다. 어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 못했다. 근데 발랄하다. 근데 대통령이 발랄하다는 표현의 이면에 이제 뭐가 있을까 하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덧붙였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AI라는 이 새로운 산업의 이 성장이 굉장히 양극화를 불가피하게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뭐 샘 알트만이든 머스크든 이런 AI 쪽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의 수혜는 AI 산업 성장의 발전의 수혜는 골고루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지난번에 김용우 실장이 한번 문제가 됐을 때 얘기를 했던 거고 이번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성과급이 이제 삼성전자 이번에 이 성과급 갈등이 있었을 때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취임 1주년 했던 얘기는 이거는 공론화해서 글로벌하게 같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갈등이 있었을 때 주주들이 소액 주주들이 소송을 한번 했었죠. 네. 소송을 낸다고 했었죠. 결국은 법적 분쟁으로 가서 거기서 결론이 날 문제인데 명확하게 그거는 맞죠.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건 주주들하고 회사 경영진이 책임진다는 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박 의원님 준비한 플로어에서의 주제는 스페이스X IPO. 이거 참 돈이 엄청 몰려서요. 사실 오늘 뉴욕 시장이 물론 낙폭을 많이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나스닥이 3% 넘게 급락했었거든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것 때문에 기관들이 돈 빼가지고 기술주에서 돈 빼가지고 네. 스페이스X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들이 오늘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박 의원님 준비해 주시고 저는 프리마켓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현아영 캐스터 얘기할 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좀 얼마나 있는지 제가 잘못한 거 없죠? 네. 자, 보시죠. 아까보다 조금 줄었어요. 낙폭이 그죠? 삼성전자 아까 4%대였는데 지금 3.5% 정도 됐고 이게 시총 기준이 아니어서 일단 현대차는 플러스죠 지금. 네. LG 엔솔도 플러스고 강보합수는 현대차는 오늘 조금 오르네요, 그죠? 어제 사실은 그 좋은 장에서 별로 오르지 못했었는데 자
아까랑 비슷하군요. 3.5%, 하이닉스 4%대 중반 정도. 네, 비슷합니다. 쭉 보죠. 현대중공업 오늘 조선주들이 괜찮더라고요. 방산주도 오늘 괜찮고. 그래서 오늘 조방은 좀 봐야 되는 날입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그 새벽 프로그램에 뉴스 브리핑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최근 한 달 새 거의 한 4, 5% 떨어졌더라고요. 그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그래서 방산주들은 뭐 좀 많이 떨어졌구나. 하반기에는 되게 실적이 좀 좋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고. 방산주들 한번 오늘 관심 있게 한번 보실 법할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호 의원한테 바톤을 넘겨서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페이스X IPO 이제 미국 시장으로 금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여러분들 토요일 날 밤에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페이스X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측면도 있고 우려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스페이스X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좀 했으니까 한번 같이 좀 보시죠. 자, 스페이스X IPO 열풍 월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월가에서도 사실 기대와 지금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가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스페이스X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긍정적인 부분. 론 베런 캐피털 최고 경영자, 스페이스X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스타링크 가입자가 지금 3억 명 이상, 매출 1조 달러 규모로 성장 가능하다. 장기적인 기업 가치는 30조 달러, 4경 6천조 원이죠.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기가 뭐 처음에 투자를 했던 부분이라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조엘 슐만 이하 셰어즈 최고 투자 책임자 CIO는 공모가에 웃돈이 붙은 상태로 거래 시작될 확률은 100%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하고 다른 종목도 아니라 스페이스X니까 당연하겠죠. 지금 공모액 대비해서 2배 이상이 지금 돈이 몰린 상황이니까 몇몇 펀드 매니저들이 스페이스X 매수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중이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모액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장 후에 이제 스페이스X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두 멘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파니 링크 하이타이 어드바이저 투자 책임자. 저도 처음 듣는 분이긴 한데 스페이스X 전통적 관점에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기업이다.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포트폴리오에 2%만 놓고 그냥 잊어버려라,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로버트 존슨 크레이턴대 교수는 너무 위험한 투자다. 이번 IPO 멀리할 것을 조언한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를 왜 위험하게 보는지 지금 스페이스X의 상태를 제가 한번 알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상장일은 이제 오늘 12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날 상장하고 종목 코드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 알기 쉽겠다. SPCX라고 나와 있고 상장 규모는 이제 클래스 A 보통주로 5억 5,555만 555주를 발행을 하는데 주당 135달러죠. 이게 다 5자로 되어 있는 게 좀 약간 재밌네요. 조달 규모는 750억 달러, 한화 약 114조 원. 그러니까 이 135달러짜리가 750억 달러어치 시장이 이제 풀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가총액이 아니라 시장의 IPO로 풀리는 물량이죠. 상장 후의 시총은 이 135달러라고 했을 때 1조 7,7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692조 원인데 테슬라 바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상장하자마자 이 상장가 그대로 상장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테슬라 위로 올라가면서 상당히 뭐 시가총액 높게 출발하겠죠.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스페이스X를 안 좋게 보는 단적인 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밑에 이제 PS 가격을 매출로 이제 비율로 나타내는 거죠. 프라이스 세일 레이쇼 94배. 지금 이 시가총액이 1조 7,700억이 스페이스X 지금 1년 매출, 작년 기준으로 1년 매출의 94배다. 이런 기업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냐라는 이제 평가죠. 삼성전자를 만약에 저 94배 PSR을 적용하면 50경이 됩니다. 50경이 되죠.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순손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7조 5천억을 순손실을 했고 여태까지 스페이스X가 생기고 나서 누적된 손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2조 원 적자.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스페이스 X고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는 기업 원탑이고 뭐 라이벌이 없죠. 실질적으로는 블루 오리진에 있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로켓 발사 또 실패를 했고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스페이스 X를 평가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기업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에 미국 전체 IPO 한 규모가 450억 달러인데 이번에 스페이스 X 혼자 전체 IPO 규모를 뭐 거의 1.5배의 규모를 담당을 하고 있죠. 작년에 미국 전체 IPO가 450억 달러인데 스페이스X 혼자 750억 달러를 마크를 하는 역사상 최대 IPO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뭐 코스피 200 뭐 이런 데 편입이 되면 사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기대감이 된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 쪽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상당 부분의 패시브 자금을 들어오고 그 패시브 자금을 리밸런싱하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기업들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스닥 100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근데 S&P에서는 니네 안 돼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니네 아직도 적자잖아. 적자 기업이 무슨 패스트 트랙으로 S&P 500이 들어오려고 해. 우리는 적자 기업 안 받아. 12달 기다려. 최소 1년 기다려야지 이제 S&P 500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나스닥 100이랑 S&P 500이랑 사실 패시브 자금이 어디가 큰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패시브 자금에서 한쪽은 일단은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긴 하죠. 아무리 스페이스 X라도 S&P 500은 좀 기다려야 된다. 자, 스페이스 X 세 가지 부분입니다. 세 가지 사업 부분이 있죠. 스타링크 우리가 아는 이제 그 위성 이제 이 통화도 하고 일단은 그 인터넷도 잡는 스타링크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로켓 부분 이게 지금 스페이스 X의 최대 어떤 그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XAI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자, 이게 실적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상당히 돈을 잘 벌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6조 7,192억을 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로켓 부분에서 다 까먹고는 있는데 사실 로켓은 스페이스에서 로켓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나라에서 위성 쏴주고 여러 가지 나사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하면서 로켓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마이너스가 되는가? 지금 로켓 쪽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로켓 쪽이 마이너스 잡힌 거고 XI 이게 문제죠. XI 돈을 지금 스타링크에서 버는 걸 다 여기 XAI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9조 원 넘게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데 지금 XI를 지금 시장에서 뭐 챗 GPT, 뭐 제미나이, 뭐 엔트로픽 뭐 이런 거를 사실 사람들이 쓰지 XI와 관련돼서 이거를 사람들이 사실 지금 너무 퍼포먼스가 다른 것 대비해서 떨어지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로켓 쪽도 나쁘진 않고 스타링크는 이제 캐시카고 되는 거죠. 일단 1분기 올해 1분기 투자가 101억 달러였었는데 거기에 이쪽에만 77억 달러를 이제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이제 뭐 밑빠진 독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인데 이것만 아니면 사실 스페이스 X가 사실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뭐 시가총액을 설명을 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심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광통신 좋았죠. 광통신에서 실질적으로 미국 쪽에서 레퍼런스가 나오고 있는 기업을 한번 좀 선정을 해봤어요. TMC인데요. 일단 해상 케이블 이런 것들을 원래 이제 주로 만들었던 기업인데 미국 쪽에 광 케이블에 진출을 해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기업이죠. 이제 300만 달러 투자를 해서 미국의 생산 법인을 좀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1분기부터 광 케이블 본격 생산하면서 미국 쪽에서 지금 주문이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TMC 미 법인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 케이블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공장을 10배를 확장을 해도 이게 수요를 주문 들어온 거 감당을 못 하겠다라고 표현까지도 했었죠.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편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이죠.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미국산 우대를 하니까 일단 미국 쪽에 공장이 직접적으로 있는 TMC가 시장에서 관심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차트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그렇게 뭐 싹 이쁜 편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올라갈 때 보면 상한가도 기록을 하듯이 퍼포먼스가 상승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광통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뉴스 플로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는 TMC가 상당히 실적도 뒷받침되는 가망성이 있으니까 TMC도 한번 관심 있게 관심 정도 넣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 좋고 기관 수급은 바닥은 잡았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